후쿠자와 유키치 앤드 쿡사 관논총. 후쿠자와 유키치 1835만 1901은 1860년대에서 1890년대까지 40년간 일본 교육계와 언론계에 큰 영향을 끼친 계몽사상가였다. 그는 일본의 명치 연간 1868만 1911의 서구 문명을 일본 국민에게 소개하고 전파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하였고, 당시 일본인들의 대외인식과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후쿠자와는 큐슈우의 부전에 있던 나가츠의 오쿠다이라가에 속한 하급무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부친 후쿠자와 하쿠스케는 가록 13석의 하급무사로서 오사카에 있는 나가츠항의 창옥부주에서 건번하며 살고 있었다. 오사카에서 생후 18개월 만에 부친의 병사로 후쿠자와는 가족과 함께 나가츠로 돌아왔다. 후쿠자와는 후에 나가츠에서의 생활을 수료하는 중에 그가 살았던 당시 일본 사회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봉건적 문벌제도를 혐오했다고 회고하였다. 그의 부친이 전통적 문벌제도에 의한 사회규범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그 자신도 봉건제도를 싫어하였고, 봉건제도는 자기 부친의 적이었다고 하였다. 사실상 도쿠가와 바쿠가의 봉건제도 속에서 일본 사회는 신분 질서가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후쿠자와는 한학을 익히며 성장하였다. 후쿠자와는 1854년 그의 나이 19세 때에 나가츠를 떠났다. 1853년 미국의 페리매슈시의 IBRAITH 페리 제독이 위협적인 무력 시위를 하여 에도만에 들어가 우라가의 닷을 내렸다. 페리 내항으로 인하여 일본의 안전에 위기감을 느낀 일본 지식의 부사들은 국가방위의 수단으로 서양의 총포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많은 무사들이 직접 화란인으로부터 서양 포술을 배우기 위하여 나가사키로 모여들었다. 당시 나가사키는 도쿠가와 시대를 통하여 오랫동안 일본 내에서 유일하게 국외와의 무역이 허용된 항구 도시로서 화란인은 대지마를 무역 거점으로 삼고 있었다. 후쿠자와는 나가츠에서의 틀에 박힌 생활을 탈피하고자 이 같은 상황하에 나가사키로 갔다. 나가사키에서 그는 서양자모와 총포술을 습득하게 되는데, 그의 본격적인 난학 공부는 1855년 오사카에 있는 오가타 쿠안 1810만 1863의 데키주쿠에 입학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오가타는 당시 일본의 저명한 난학자로서 양학을 가르칠 목적으로 1838년 오사카에 학교를 설립하였다. 여기에서 후쿠자와는 9명의 동료 학생과 함께 화란어와 서양의 물리학, 화학, 이학 등을 공부하였다. 1858년에 이르러 후쿠자와의 양학 습득 노력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 후쿠자와는 나가츠번의 명으로 에도로 가게 되었다. 나가츠번은 에도에서 근무하는 나가츠 소속 부사들에게 난학을 가르치기 위한 숙을 만들었는데, 후쿠자와는 이 숙에서 난학을 가르치게 되었던 것이다. 태포주에 있는 나가츠번의 번사장옥에서 비롯된 이 조그마한 학교는 후에 현재 게이오 대학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후쿠자와는 화란어만으로서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가 에도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1859년 요코하마의 외국인 거류지를 구경차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 요코하마에서는 1858년 조인된 오국조약으로 인하여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는 여기에서 난어로서 통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매우 낙담하였다. 후쿠자와는 귀가하는 즉시 영어 공부에 온 정력을 기울였다. 그는 난영사전을 구입하여 영어를 독학하였는데, 독학으로 알 수 없는 문제는 난파당하여 표류하다가 영선에 의하여 구출되어 돌아온 일본 표류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였다. 후쿠자와는 양학을 공부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일본 내의 여러 저명한 학자들과 접촉하게 되었다. 양학자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당시 세계에서 일본이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일본이 서구 열강과 비견될 수 있는 강대국이 될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밟으면서 후쿠자와는 도쿠가와 막부의 붕괴기에 계몽사상가로서의 세계관을 서서히 다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일개 양학자에 불과했던 후쿠자와가 1870년대에 이르러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저술가로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3차에 걸친 양행에서 힘입은 바가 컸다. 후쿠자와는 1860년에 미국과의 화친조약 비준서를 교환하고 에도의 군함 조련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파견된 막부의 견미사절단에 참가하였다. 그는 사절단을 태운 증기선 하미만의 함장 기무라 세츠노카미 1830만 1901의 개인 종복이란 자격으로 도미하게 되었다. 하미만의 선원들은 샌프란시스코에 체류하였고, 후쿠자와는 그곳을 돌아다니며 미국의 과학 문명과 일상생활을 견문하고 귀국하였다.
후쿠자와는 1862년에 개항장의 개항 연기교섭을 위한 경구사 절단의 통역으로 선발되어 두 번째로 양행을 하게 되었다. 이 사절단은 프랑스, 영국, 카란독일, 러시아, 포르투갈 등을 방문하여 서구 문명의 발전상을 시찰하였다. 후쿠자와는 서구 문명과 서구 정치상을 견문함으로써 세계에서 일본이 차지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와 자유롭게 교류하는 것이 일본을 위해서 유익함을 확신하게 되었다. 후쿠자와는 2차에 걸친 양행 뒤에 서양 사정을 저술해 내놓음으로써 일본 내에서 서구 문명에 대한 권위 있는 저술가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 서양 사정 1866은 후쿠자와가 1, 2차 양행 때 틈틈이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쓴 서양 소개서이다. 이 책은 서양 근대 문명의 이모저모를 요령 있게 기술한 것으로 정치, 경제, 외교, 군사각국 역사를 비롯하여 학교, 신문, 도서관, 병원, 증기선, 기차전, 신기 등이 설명되어 있다. 서양 사정은 페리 제독의 내항 이래 서양에 대한 위기감과 호기심으로 팽배하여 있던 당시 일본 사회의 일대 선풍을 일으켜 초판만 15만 부가 팔렸고 위판까지 합하면 전부 25만 부가 판매되었다고 한다. 이 책이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어떤 계층의 독자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한 문체로 쓰여졌기 때문이었다. 후쿠자와는 1867년에 세 번째이자 마지막인 양행을 하였다. 미국으로부터 선박과 소총을 구입할 목적으로 파견되는 사절단의 일행으로 미국에 가게 된 것이었다. 제1차 도미 때에는 샌프란시스코에만 체류하였지만 이번 제2차 여행에서는 뉴욕과 워싱턴 등지도 방문하였다. 이 여행 동안에 후쿠자와는 많은 영어 서적을 구입하여 가지고 돌아왔다. 후쿠자와는 3차의 양행을 통해서 일본을 서양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이 결핍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동양의 유교주의는 서양의 문명주의와 비교할 때 두 가지가 결여되어 있다. 즉, 물질적인 면에서의 수리학, 정신적인 면에서의 독립심이 부족하다. 서양의 정치가가 국사를 훌륭히 다스리고 실업가가 상공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국민들의 보국심이 충만하며 가족 간의 단란한 정이 풍부한 것도 이 두 가지 점으로부터 유래한다. 가까이는 국가, 멀리로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인간 만사에서 수리를 무시할 수 없고 독립 외에 의존할 것이 없다. 이러한 중요한 요소가 일본에서는 경시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후쿠자와는 일본에서 결핍된 두 가지 요소 즉 과학과 독립정신을 함양하고 보급하는 일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후부터 널리 서양 문명을 흡수하여 모든 국민의 사고방식을 개조함으로써 서양의 영국에 비견되는 동방의 새로운 문명국가를 탄생시키고자 분투 노력하게 되었다. 명치유신 1868후 명치신 정부가 부국강병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학을 장려하게 되자 양학자들은 그들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세상에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 양학자들은 그들의 표현수단으로서 명육사명치 6년에 사라는 뜻 1873만 1875를 조직하였는데 10인의 동인 중 8인이 정부 관료였다. 명육사 동인의 활동은 주로 명육잡지라는 기관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명육사의 동인들은 전체적으로 일본의 계몽사상계를 구성하고 있었고 후쿠자와 또한 이 세계의 한 주요 구성원이었다. 동인들은 각각 전문 분야를 분담하여 계몽활동을 하였는데 제하인이었던 후쿠자와가 맡은 분야는 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개인의 자주적 합리적 정신을 국민에게 계몽하고 교육하는 일이었다. 후쿠자와는 또한 대중계몽을 위하여 많은 저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저술은 과학과 독립정신을 경시하던 일본인에게 커다란 자극제가 되었다. 당시 후쿠자와가 펴낸 방대한 저술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 1872년부터 1876년 사이에 간행된 학문의 권장에 과 문명론지 개락 1876이다. 학문의 권장에 은 아주 평이한 문체로서 일본인의 전통적 사상과 관습에 비판을 가하고 명치 정부의 계명 정책을 지지하면서 그 이해의 방법을 국민에게 계몽하려고 한 책이었다. 이 책은 340여만 부의 매상고를 올릴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읽혀졌다. 문명론지 개락은 후쿠자와의 사상체계의 토대를 이루는 문명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의 저술이다. 후쿠자와는 이외에도 다른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대중계몽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에도의 대포주에서 작은 규모의 난학숙으로 문을 연 그의 사학교를 1868년 에도의 신철자로 이전하여 그때의 연호를 따서 경흥의숙으로 명명하였다. 그는 학생들에게 영어와 서양에 관한 신지식을 가르치면서 과학과 독립정신을 고취시켰다. 1882년 후쿠자와는 또 다른 국민계몽 수단으로서 시사신보라는 신문을 창간하였다. 그는 이 일간지를 발간한 후 그가 죽을 때까지 제하에 유수한 신문인으로서 명성을 날렸다. 이 신문이 발간된 후 후쿠자와는
그의 대부분의 논설을 여기에 연재 형식으로 게재하였다. 후쿠자와는 또 연설회를 조직하여 계몽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국민상호 간의 의사소통 촉진의 한 방편으로 연설을 보급하였다. 후쿠자와는 명육사에서 연설회를 정례화하였고 경흥의숙에서도 소위 삼전 연설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다. 많은 청중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연설하는 것은 일본에서 이때 처음 시도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모든 대중교육 수단을 통하여 일본 국민에게 과학과 독립자존의 정신을 코치시킴으로써 후쿠자와는 일본 사회가 근대사회로 탈바꿈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